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발표를 하면서 이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재부각되며 3대 지수 모두 폭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다우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대략 한 4에서 6%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었는데 되게 안 좋죠. 그래도 일단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상보다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공포 속에서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이 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를 보자면 일단 8월 CPI는 저번 달보다는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의 가격이 빠졌는데 오히려 CPI 같은 경우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건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반증이니까요. 특히나 페드가 주목하는 이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CPI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전월 발표치의 2배로 치솟으면서 더 큰 폭의 금리 인상 우려를 키우는 모습은 시장이 더욱더 이제 긴축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 시선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을 조금 보자면 이제 50bp는 저리 갔고 75bp는 무조건 확정이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다시, 그리고 잘못하면 100bp 인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금리의 폭등, 요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에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66%로 떨어졌고, 금리를 1%포인트, 그러니까 100bp 인상할 가능성은 34%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죽하면은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때는 원래 금리를 안 올리는 게 관례?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75bp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국제유가는 WTI 기준 87.31불 마이너스 0.5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 혼조 달러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들 조금 더 봤던 내용들이라도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짜증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8.3% 증가하면서 월가의 예상보다 가파른 상승이 보여졌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 75bp 인상은 확실한데 이제는 아예 100bp까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외부의 시선은 연준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브레이크,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입장에선 이게 머리가 되게 아픈 게 뭐냐면, 일단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하는 거 보면 25bp씩 인상을 하면서 버텨나가겠다, 결국 맞춰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bp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뭐 금리 역전은 일어났고 이게 더욱더 이제 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자, 그러면 강달러가 계속될 겁니다. 그럼 강달러가 계속되었을 때 이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최근 보는 고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외국인들은 이 금융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한국 쪽에 투자만 하더라도 환차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손실이 생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 조금 빠지고 끝나는 거 한국은 대폭락으로까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가상 화폐 이쪽의 시장 역시도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유럽의 경기 침체나 아니면 이 신흥국들의 달러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IMF가 이제 살그머니 다시금 이제 떠오를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전 세계의 경기 침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식품도 다시 한번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대두가 단순하게 콩이 아니라 뭐 식용유나 이런 데도 쓰이겠지만 사료에도 되게 많이 씁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두를 사료 때문에 엄청나게 수입을 해와요. 그런데 생산량 전망치가 미국이 올해 업황이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향된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 사용량은 계속해서 높은 수치인데 생산량은 아래다? 와, 식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는데? 요 얘기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변수가 계속 나오면서 올해는 진짜 쉽지 않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요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푸틴,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대만 등 현의를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반서반 진영이 이 뭉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극체제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 국제 정치가. 그리고 여기에 천연가스 1, 2등을 다투는 이란이 러시아 쪽에 드론을 납품을 했다라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란의 국제 정치 복귀가 다시 한번 또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고요. 과거라면 지금 금리 하나만 보면 됐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다시 또 한번 식품에다가 에너지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이런 쪽의 테마를 갖고 있는 친구를 매수하는 거라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 이상 뭐 그냥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 말리고 싶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말리고 싶네요. 일단 쏟아지는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이거 말고 각 기업들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페베터리 같은 경우는 요즘 핫했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 역시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투자가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은 다 같이 오르는데, 나중엔 축정기가 걸릴 것이다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한 종목에 몰빵은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여러 군데에 골고루 투자해서 뭐 하나 터지더라도 다른 것들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지는 그런 걸 이제 전략을 좀 짜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 강화에, 다시 중국 수출 통제 강화에 우회로도 차단한다라고 하니까 요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은행 쪽이 잘하면은 이제 은행 그 다시 그 이자 수익으로 엄청난 수익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가운데 지금 뭐 계속해서 이자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라, 대출 원가 공개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금리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주춤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이 금리 시장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그 다음에는 이 할부나 이런 것들 하는 데들 있잖아요. 여기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해서 이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국 부동산 무너질 가능성 한 번 더 커질 가능성 존재한다. 자, 부동산 있는 분들 많이 조심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정보들 한번 같이 보고 싶다,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여기 텔레그램 방 이 링크가 영상의 소개 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거 클릭 한번 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재 HMM 시장의 영향 때문에 야, 이거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그대로 머리 잡혀가지고 반등했죠. 자, 그렇다라는 건 현재 위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날에 이런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저점일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HMM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휴일에 HMM 특별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요 날을 기준으로 이제 휴일에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자, 다시 한번 지금 핵심만 정리를 딱딱 하자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냐. 일단 올해 갖고 있는 현금은 15조다. 근데 어느 정도 여기에서 디스카운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30%는 이 주가에 인정이 될 테니까 5조 정도는 이 시가총액에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 HMM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영화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민영화 때문에 시비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HMM의 시비로 인한 디스카운트 대략 한 30% 잡는다라고 했을 때 요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자, 세 번째, 현재 이렇게 빠지는 건 운임지수 때문인데 현재 HMM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이 운임지수가 높을 때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적으로 단기적으로 뭐 흔들리거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2년 뒤 정도에 이제 시장이 저점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가격이라면 PER 10 언더다. PER 10 언더라면 적정 주가다. 그런데 지금 디스카운트 요인들 그리고 갖고 있는 이 받쳐주는 이러한 자산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의 HMM은 뭐다? 매력적인 가격이다. 단순한 유동성과 심리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폭락을 하는 거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10조 막 초반이니까.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하더라도 10조 언더였습니다. 아래.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쫄아서 이걸 매도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괜찮은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K해운 재건을 위해서 7조 4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벌크선 운임이 올라서 HMM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해운 ETF가 상장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잘하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빠졌는데 이 유동성을 어느 정도 받쳐줄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적정 수준까지 가는 그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요 아래쪽 부분에서 PER 10 언더였는데 2년 뒤에 이 저점이라고 보는 부분 근데 지금이라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굳이 여기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필요가 전 1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 접점 부근에서 꾸준하게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개인들만 털렸죠. 그렇다라는 건 요 하락은 전형적인 개미 털기였다. 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도 꾸준하게 이렇게 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치에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정확히 저도 어디까지 막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장담은 못 하는데 일단 그래도 한 26,000원까지는 무리 없이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000원을 뚫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저항선 부근까지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보는 건데 우선 여기서 좀 보실 분들은 여기를 1차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현재 HMM 디스카운트 요인들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너무 매력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수급이 너무 좋고 그리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래도 25,000원 중반대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가 괜찮다. 그 이상 올라가면 그에 맞춰서 거기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HM의 핵심은 뭐다? 현재 매우 싼 가격이다. 이 저렴한 가격이
저는 HMM의 상승을 어느 정도 연결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이렇게 HMM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길 바라며 다시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완전히 바뀐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은 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더라도 나중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그리고 기업 선정, 그리고 리포트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분석을 하며 스윙 투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컨셉으로 하나씩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들 여러분들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 번씩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